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식들을 이용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물리적인 일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내드리면 물리적인 일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어떻게 해요? 힘 곱하기 거리로 계산된다. 그죠? 거리로. 자,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킬로그램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서 거리를 만들어내면은 이걸 우리가 뉴턴 메타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뉴턴이죠. 네. 그다음에 뉴턴 메타로 바꿨는데 이거를 다시 뭘로 바꿀 수 있다? 줄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꿀 수 있다. 예, 요런 내용이 우리 그 공학이나 자동차의 공학이나 연력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예, 요런 걸 이해해 주시는 거. 예,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 예, 그래야만 우리가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을 적에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예, 단위를 변환시키는 문제들이 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인 단위 변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언급해 봤고요. 자, 전기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볼게요. 전기적인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떤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구가 있고 전류가 흘러갈 것인데 이걸 플레이를 쫙 시켜버리면 예, 지금 한 5A의 전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12V 전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 60W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이 친구들은 전기적인 일의 표현 방법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전기적인 일의 표현 방법 어떻게 표현할 거냐?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을 할 것이고, 예, 왜냐하면 전력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죠? 전기적인 일인데요. 얘는 전압이 높을수록 12V를 쓸 것이냐 6V를 쓸 것이냐 뭐 24V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전구의 밝기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압에 비례하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일정하다면 흐르는 전류, 그죠? 흐르는 전류가 얼마이냐에 따라서도 점점점 에너지가 커질 것이다. 뭐 5A냐, 뭐 여기서 2A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또는 뭐 3A냐, 7A냐 등등, 8A냐 등등 이렇게 암페어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기적인 일은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압 곱하기 전류를 일의 표현을 방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12V에 약 15A 전기가 흘러가니까 이거를 60W 이렇게 얘기합니다. 60W. 예, 60W. 이거를 전기적 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것 또 하나 갑니다. 지금 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하는데 전기적인 일에서는 자 여기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물리적인 일에서는요 다시 한번 씁니다. 여기에 킬로그램 포스 메타를 공학적인 단위인데 이거를 뉴턴으로 바꾸려면 이 9.8을 곱한다는 얘기야. 그죠? 킬로그램에다가 9.8을 곱하면 얘가 킬로그램 메타 퍼세크의 메타가 돼서 이것이 뭘로 바뀐다고요? 뉴턴으로 바뀌는 뉴턴 메타. 뉴턴 메타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줄이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변환시켰는데 여기에서 전력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여기에다가 와트에다가 시간, 예, 와트에다가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그죠? 와트에다가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거를 우리가 줄이라는 용어로 변환시킨다는 얘기죠. 1초에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렇다면 와트라고 하는 개념은 줄을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예. 자, 이런 변환 과정들, 이런 변환 과정들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들이고요. 아주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다져 놓으셔야 돼요. 다져 놓으셔야 됩니다. 그냥 간과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뭐 어렵거나 쉽거나 다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단위 변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무엇과 무엇이 같다 이런 것들이죠. 줄과 와트 세크는 같고 와트는 줄을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기본으로 연력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죠. 꼭 연력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사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개념을 잡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공학도들이 해야 할 수검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해당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전기적인 일을 한번 해봤고요. 자, 회전축이 하는 일 했는데 요거는 그냥 제가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물리 연력학에서는 안 나옵니다만은
자동차 공학, 전기관전기 샤시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일반 기계공학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그래서 회전 축이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지금 어떤 축이 이 원 둘레를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원 둘레를 쭉 하고 움직였을 때 그 회전 크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라는 거죠.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는데 이 힘은 우리가 보통 이 힘의 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는 거리 곱하기 힘이다. 그죠? 이거를 힘 곱하기 물리적인 거죠? 힘 곱하기 거리로 표시했는데 이 거리가 그죠? 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친구가 지금 하나의 호입니다. 호.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데요. 여기에 이 원의 반지름만큼의 크기에 해당하는 요 호의 길이를 우리는 요거를 원의 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때에 나오는 요 세타각이겠죠. 요 세타각. 이 세타각을 1라디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어떤 원에 하나의 각이 있는데 이 각도가 1라디안이라는 각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그런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거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과 거리를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여기 있고요. 힘이 여기 있고 거리가 어디 있냐? 거리는 뭐 이걸로 표시할 수 있는 세타로. 그죠? 거리는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리는 이렇게 세타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를 r 세타라고도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표시될 수 있다. 예, 이렇게 힘 곱하기 r분의 세타. 예, 왜냐하면 세타는 r분의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회전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회전하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토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토크. 네. 이거는 그냥 귀담아 듣지 마시고요. 그냥 흘려가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회전축의 일로 한번 볼까요? 회전 속도를 이용하는 일을 쓸 적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2파이 r fn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2파이 r이라는 것은 뭡니까? 2파이 r 여기 원주죠, 원주. 그죠? 이 원의 원주를 우리가 2파이 r이다. 이렇게 원주. 자, 원주가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이러한 힘이 나타난다. 이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 곱하기 회전수, 힘 곱하기 회전수를 곱하면 우리가 이거를 회전하고 있는 친구의 일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도 일이라는 거를 표시할 수가 있네요. 네, 이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를 좀 해보면 물리적인 일, 그죠? 물리적인 일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물리적인 일은 1kg 메타, 1kg 포스 메타는 1kg 9.8m/s로 표시할 수 있고, 요 9.8m/s가 뭐가 된다고요? 예, 바로 뉴턴이라는 단위로 바꿀 수 있고, 뉴턴 메타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줄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 그 다음에 전기적인 일에서는 그죠? 와트 세크가 줄이다라는 거죠. 와트 세크가 줄이다. 예, 그래서 1줄은 1 뉴턴 메타이고요. 1 볼트의 1 암페어는 암페어 세크는 1 와트 세크인데 이것도 1줄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축이 하는 일은 뭐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열량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열량 또는 열용량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줄의 실험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탄생됐는지에 대한 실험 도구인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도구들의 어떤 그 설명을 드리면 아주 유명한 장치죠. 줄이 만들어낸 이를 열로 환산하는 그런
실험입니다. 지금 427kg 포스에 해당하는 무게의 추를 달아놓고 여기에 이제 와이어로 연결했죠. 도로래를 이용을 해서 와이어 연결되어 있는 이 추가 떨어지면서 회전력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회전력. 자, 회전력이 발생하면서 여기 있는 페달 휠이 물을 휘젓게 되죠. 그러면 1kg의 물이 지금은 이제 온도가 14.5도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물이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는 2를 시키고 여기서는 물이 그만큼 온도가 얼만큼 올라갔느냐라는 것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물의 온도가 1이라는 친구가 열로 바뀐다라는 아주 재밌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실험에 해당이 되겠죠. 한번 그림을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 내려가면서 일을 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때의 온도의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열량이죠. 가해진 열량이 얼마냐라는 거를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절대 온도, 절대 아니라 그 변화량이겠죠. 온도의 변화량. 여기 이제 질량이 있습니다. 여기 질량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물의 무게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이 1kg당 얼마만큼의 그 온도가 올라가느냐를 표시하고 있는 비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비열. C는 비열을 표시한 거고요. 비열 B가 아니고 비열이라고 봅니다. 물의 비열. 그 다음에 절대 온도. T는 절대 온도. 우리 연력학공학에서는 온도를 거의 다 절대 온도, 켈빈 온도를 사용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해진 열을 이제 이렇게 표시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해진 열량은 MC 델타 T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MC 델타 T. 자, 그래서 단위 질량당, 그러니까 최소 단위의 질량으로 계산하면요, 양쪽에 있는 요 질량을 없애주면 이 비열과 온도의 변화량, 물론 여기는 뭐 1g이나 또는 1kg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1kg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한다. 비열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으로 가열량을 표시할 수 있다. 요건 이제 질량에 해당하는 열량이고, 요건 단위 질량에 해당하는 열량이겠죠. 네. 자,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됐어요. 지금 427kg이라는 무게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래로. 그래서 1m의 거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2를 한 겁니다. 1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1이라고 하는 것은 427 어떤 힘의 무게에다가 곱하기 1m 거리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1은 이와 같이 427kg 포스에 해당하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내부에 물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4.5도에서 15.5도로 1도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427kg 포스 메타라고 하는 일을 했더니 약 온도를 1kcal라고 하는 온도를 열량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이것이 1kg에 해당하는 정의예요. 즉 1kg의 물을 1도 상승하는 데 필요한 열량, 그거를 우리는 1kcal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정의에 대한 거를 한번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물 1kg의 물을 14.5도에서 15.5도로 상승 시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리가 1kcal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또는 1의 단위를 이와 같이 1줄은 또 1뉴턴메타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1kcal는 427kg 포스 메타의 1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줄로 바뀐 거는 9.8을 곱한 거죠. 427에다가 9.8을 곱하면 4184.6 뉴턴메타로 바뀔 수 있다. 뉴턴으로 바뀔 수 있다. 왜? 9.8을 곱하면 뉴턴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죠? 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의 열당량이라고 하는 것이 1의 열당량. 즉 여기서는 우리는 2를
일과 열은 서로 비례하는데요. 일과 열은 비례하는데 일과 열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A라고 하는 일의 열당량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기에 있는 요 A를 일의 열당량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kcal라리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 427kg 메타포폴로 1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1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죠? 이라는 친구들은 427분의 1kcal라리라고 하는 거죠. 1kg 메타퍼세크는 427분의 1kcal라리라는 개념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일이 있어요. 일이 자 427kg 포스 메타를 뭘로 바꿔요? 열로 바꾸고 싶어요. 열로. 그럼 뭘로 해준다? 예, A로 곱해준다. A가 뭐냐? A는 427분의 1 1의 열당력이니까 이거를 곱하면 이거 없어지고 없어져서 얼마가 나온다? 1kcal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A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427분의 1kcal 킬로그램 포스당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또 하나의 내용이 좀 있어서 그거를 한번 또 넘겨 볼게요. 이와 반대로 열을 1로 바꿀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열을 1로 바꿀 때 그때는 이 열의 일당량이라고 표시하죠. 예, 발음이 참 안 좋네. 예, 열의 일당량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번에는 이 2를 뭘로 바꾼다? 열로 바꾸고 싶다. 열로 바꾸고 싶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가 1과 열은 비례한다고 했고요. 비례를 이렇게 했죠. 비례한다고 했고 이 열과 1이 같아지려면 1의 열당량을 곱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열을 2로 바꿀 적에는 요 A를 1의 열당량을 곱해줘야 하지만 2를 자 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게 넘어가면서 A분의 1이 되겠죠? A분의 1. 그러면 이거는 바로 열의 일당량이 되는 거죠. 열의 일당량, 열을 1로 바꾸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427칼로리를 한번 1로 변환시켜 보고 싶다라고 한번 가는 거예요. 1kg 포스 메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곱한다? 여기다가 A분의 1을 곱해야 되는데 A분의 1이라는 친구들은 그죠? 이렇게 와서 427분의 1이 이 1의 열당량이었잖아요. 이거 역수가 되니까 그냥 427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열에다가 어떤 킬로칼로리에다가 427만 곱하면 이게 1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이러한 계산 방법. 요거는 상당히 우리 공학에서 자동차 세시 공학이나 엔진 공학에서도 많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의 열당량이 있고 열의 일당량이 있다. 그죠? 열의 일당량은 어떻게 열의 일당량은 A고 열의 일당량은 A이고 열의 일당량은 A분의 1이다. 예, 아이고 저도 헷갈리네요. 예,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줄의 개념, 킬로칼로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이동을 할게요. 네, 소개드릴 게 있어서 아까 칼로리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렸고 이번은 BTU,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가끔 문제가 나오는데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리티시니까 영국이겠죠. 영국의 열량 단위로서 1파운드의 물을 대기압하에서 1파씨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1BTU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0.205 킬로칼로리라고 표현을 하네요. 네. 그다음에 센티그레이트 히트 유니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4도씨에 1파운드의 물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기준을 잡고 있고요. 예,
센티그레이트 히트 유닛은 5분의 9 BTU이고 뭐 0.4536이나 예, 요거는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통해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도 우리가 좀 다루고 있다라는 것. 네, 이렇게 해서 1까지 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아홉 번째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예, 지금 어떤 추가 일정량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추가 뭐 달려져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2를 시켜볼게요. 위로 올렸다가 올라갔다가 반대로 갔다가 제로가 되는 이런 것들이죠. 어떤 추가 이동을 할 적에 우리는 이 운동 이 에너지들이 역학적인 에너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이 있죠. 이것을 우리가 메커니컬 에너지라고 해서 총 역학 에너지라고 전체 총 에너지라고 했죠. 총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를 영어로는 키네틱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추가 위로 올라갔을 때에 그죠? 추가 위로 올라갔을 적에 위치 에너지가 발생한 거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발생한 거예요.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냐면 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그 높이만큼. 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약 9.8m/s의 자승이겠죠. 자승이라는 걸 소개했죠.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이동을 하면서 이게 지금 순간 정지라고 하면요,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만. 그러다가 이제 이동을 하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속도가 발생하고 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운동. 그때 움직였을 때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의 공식은 우리가 2분의 1의 질량의 속도의 자승, 그 당시의 속도의 자승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총 에너지는, 총 역학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는 것과 위치 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률입니다. 일률. 예. 이 단위 속에서의 마지막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률이라고 하는 건 동력이라고도 하고요. 예, 파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죠? 일률이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시간. 어떤 시간당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와트가 아니고 워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직선적인 운동에서는 지금 우리가 마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마력, 1마력은 75kg 메탈을 1초 동안에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동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동력. 예, 이런 단위가 있었죠. 우리가 자동차 엔진 공학에서 상당히 많이 표현했었죠. 그죠?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전기적인 일률이 있습니다. 전기적인 일률은 이와 같이 초당, 그죠? 와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와트는 이거를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1초에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라는 것을 표시한 거죠. 전기적인 일이었고요. 회전축에서는 아까 회전에서에 대한 일을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이게 1분당 얼마만큼, 초당 얼만큼 일을 했느냐를 표시하는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력학에서는 이러한 일률이나 이 회전축의 일이나 이런 것들은 전기적인 일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나오지만 과정상 한번 소개하는 정도를 소개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요. 전기적인 일을 하고 있고, 예, 또 회전도 하고 있네요. 회전,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일률까지. 자, 일률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했고요. 시간당 얼마만큼 일을 했고, 시간당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단위, 길이, 질량, 무게, 최적, 속도, 가속도, 힘, 열량, 그 다음에 에너지, 총 에너지, 그 다음에 일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봤는데 여기서 이제 소개되는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요 파트에서 그동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힘과 단위 문제는 4문제밖에 안 나왔네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예,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력에 의한 표준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9.80665 메타퍼세크 자승이다. 자, 50kg의 질량에 작용하는 표준 중력에 의한 힘은 얼마냐? 힘은 우리가 이제 이 힘 F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또는 중력 가속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힘은 50kg이니까 50kg 곱하기 9.860665 이거를 곱하면 예, 이렇게 490.33kg 메타퍼세크가 나오고요. 요 메타퍼세크를 또 나오네요. 뭘로 바꿀 수 있다? 예, 뉴턴으로 바꿀 수 있다. 예, 요런 개념들입니다. 예, 아주 쉬운 문제죠. 예,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하나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다음 단위 중 열량의 단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열량의 단위. 아까 열량의 단위는 뭐 있었습니까? 칼로리가 있었고요. 브리티시 서멀 유니트가 있었고, 줄이 있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습니까? 센티그레이트 히트 유니트 해가지고 CTU가 있었죠. 네, 요건 뭡니까? PS. 요거는 동력, 동력 또는 마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도 한번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에 자, 어느 완전 가스가 등온 하에서 일정한 온도죠. 완전 가스라는 것은 이산기체라고 아직 소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뭐 한 번 정도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가스가 있다. 근데 일정한 온도에서 외부에 대해서 어떤 상태 1에서 상태 2까지, 여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의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예, A에서 E까지 627.7kcal 7kJ에 일을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일의 단위를 지금 줄로 썼습니다. 킬로줄로. 이 일을 열량으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열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나요? 예, 제가 열량으로 환산하려면 열량은 A를 곱하면 1의 열당량으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었는데, 2를 그죠? 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A분의 1로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A분의 열량으로 네. 자, 여기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열량을 2를 열량으로 바꾸려면요, 이를 A로 곱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를 열량으로 바꾸려면은 A분의 1의 열당량이라는 거를 곱해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공식이 우리한테는 이런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뭘로 바꾸냐? 2를 열로 바꿔야 되겠잖아요. 2를 열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627.7kg을 627.7kJ를 1로 바꿀 거예요. 1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A를 곱해야 되잖아요. A. 자, A를 곱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A를 우리가 처음에 소개받을 적에는 427분의 1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포스로 표시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킬로칼로리가 아니라 줄이에요. 줄. 그죠? 줄이기 때문에 이 줄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였냐면 4.18 400 418. 4000이군요. 4186.8kJ이었어요. 킬로줄. 예, 줄로 표시할 적에는요. 그죠? 킬로줄로 표시할 적에는. 그러니까 이 킬로줄을 줄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칼로리로 표시하면은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뭐 4.1 이게 킬로로 주면 되겠네요. 킬로. 예, 4.1868 킬로줄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랬다 보니까 약 150 킬로줄이라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킬로칼로리로 표시할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427일 또는 요 1을
줄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죠? 줄로서는 얼마예요? 4.1868 분의 1.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고 있어야만 되는 이런 문제가 풀릴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번에 150kcal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요. 자, 높이가 200m인 높이로부터 250kg의 물체가 땅으로 떨어질 경우 일률 또는 열량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열량으로 환산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에너지가 어떻게 됐냐요? 일단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250kg의 물체가 있는데 얘네들의 에너지가 지금 밑에서부터 약 200m 높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치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표시할까요? P 에너지로 표시합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m 곱하기 중력가속도 곱하기 높이였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250이고 곱하기 9.8m/s의 자승이고 높이는 200m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랬더니 얘가 약 얼마가 나오냐면요. 49만 줄이 나와요. 49만 줄. 49만 줄. 여기 있네요. 이거 가지고 합시다. 그랬더니 요거를 K로 바꾸면 그죠? 킬로로 바꿔버리면은 490kJ 이렇게 표시한 거죠. 예. 자, 운동 에너지를 열량으로, 위치 에너지를 열량으로 바꾸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요 안에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그 단위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